코비드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의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제공되는 현재 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나라의 권역별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모든 내용을 다 읽어주지는 않겠습니다. 나눠준 학습지 풀이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정답을 맞춰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구수는 알 필요가 없지만 도시의 순위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도청 소재지인데요. 자,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는 수원이고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홍성과 예산 사이에 형성된 내포 신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고요. 충청북도의 도청은 청주에 있고 전남의 도청 소재지는 무안과 목포 사이에 조성된 남학 신도시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의 도청이 있고 경남은 창원, 경상북도는 안동과 예천 사이에 조성된 경상북도청 신도시라는 곳에 도청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8도 이렇게 17개의 시도를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광역자치단체 아래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전라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전주시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행정구역을 우리가 권역별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를 참고하시고 선생님하고는 위치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1번의 수도권은 이곳이고 다음은 강원권이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속한 제주권, 다음은 호남권, 충청권은 이곳입니다. 영남권은 바로 이곳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연습하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도는 크게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시와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행정구역을 일상 속에서는 다르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을 북부지방이라고 하고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중부지방,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을 남부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나눌 때는 사람들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산맥이나 하천 같은 자연지형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의 경계는 과거에는 멸악산맥이었지만 현재는 휴전선을 경계로 하고 있죠.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소백산맥부터 금강 하류까지를 잇는 선을 주로 경계로 삼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지역 구분법입니다. 여기서는 천령관이라는 지점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요. 천령관을 기준으로 북쪽은 관북지방, 낙림산맥 너머는 관서지방, 그리고 동쪽에 관동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동지방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곳이 호강이라고 불리던 금강인데요. 이 금강 상류의 서쪽이라고 해서 호서지방, 그리고 금강의 남쪽이라 해서 호남지방이라고 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곳이 바로 조령입니다. 지금의 문경 부근인데요. 이 조령을 기준으로 조령의 남쪽이라 해서 영남지방이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나라의 산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맥의 이름이나 위치를 외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보면 1차 산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죠? 1차 산맥은 융기에 의해서 형성된 산맥인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자,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함경산맥과 마천령산맥, 낭림산맥과 태백산맥, 소백산맥까지를 1차 산맥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산맥들은 차별 침식에 의해서 남은 부분이 산맥이 된 2차 산맥에 해당하는 산맥들입니다. 1차 산맥이다, 2차 산맥이다 하는 것은 산맥의 형성 원인에 따라서 산맥을 구분하는 방식이고요. 자, 우리는 방향에 따라서도 산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먼저 랴오뚱 방향 산맥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랴오뚱 방향의 산맥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방향의 산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산맥들이고요. 주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방향의 산맥들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남북으로 뻗어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산맥들입니다. 자, 6페이지에 우리나라의 하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동성 요국운동으로 인해서 동고서저형의 지형이 갖춰지면서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하천들의 유로가 대부분 짧습니다. 그런데 두만강은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 중에서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만강과 함께 백두산에서 발원한 하천이죠. 압록강은 한반도에서 유로가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구에서 삼각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청천강은 중상류 지역이 북한의 대표적인 다우지 지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후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강은 북한의 대표적인 하천이고요.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서해 관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입니다. 남한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이고 중상류 지역은 하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하천인 금강입니다. 금강에는 하구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고요. 낙동강에도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은 남한에서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처럼 하구에서 삼각주를 관찰할 수 있는 하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9번은 섬진강인데요. 섬진강은 하산계수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대략 1대 700 이상의 아주 큰 하산계수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지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고요. 인구가 1000만, 지금은 970만 정도,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중에 종묘, 창덕궁, 조선왕릉을 가지고 있고요. 의복 제조업 1위에 해당하는 도시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관문 도시이자 관문식 도크가 설치되어 있고 국제공항과 람사르 등록 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바로 인천입니다. 람사 습지와 고인도는 강화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강화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곳입니다. 위치를 같이 볼까요? 서울과 인천은 이곳입니다. 서울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위성도시로 분당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가 위치해 있지요. 이곳은 성남입니다. 판교는 IT 산업이 특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도청 수재지가 어디죠? 수원이죠. 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은 첨단 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데요. 삼성전자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다음은 정부 과천청사가 있는 과천입니다. 서울의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이고요. 3차 산업 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서울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또 다른 위성도시인 고양시입니다. 여러분이 일산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양시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입니다. 평택은 서울의 공업 기능을 담당하는 위성도시이고요. 쌍용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고 국제무역항이 조성되어 있고 삼성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는 IT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황해 경제 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업 기능 위성도시입니다. 기아 자동차 완성차 공장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인데요. 수년 전에는 동탄 신도시라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공업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바로 안산입니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가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이 바로 안산입니다. 안산은 금속 가공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인입니다. 용인은 2000년대 들어 인구가 급증했고요. 삼성 반도체 공장과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위치해 있어서 IT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전선과 인접한 군사 주둔 지역인데요. 사실상 휴전선 부근의 모든 지역에 군사가 주둔되어 있지만 동두천은 과거에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 도시도 군사 주둔 지역인데요. 안보 관광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최대 출판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파주입니다. 이 파주는 운정 신도시가 개발돼서 주거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리 선사 유적지와 용암대지가 나타나는 연천군입니다. 경기도에도 넓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고 쌀이 특산물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주와 이천입니다. 이천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SK 하이닉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근교 농업이 특히 발달한 두 지역이 있는데요. 남양주시와 하남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도시보다는 촌락의 성격이 강한 두 지역이 있는데요. 주로 별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지요. 바로 가평과 양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화문석 그리고 람사습지로 지정된 갯벌이 있는 곳 강화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강화도는 인천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너희들이 없으니 학교가 이렇게 적막하단다. 얘들아 보고 싶다. 여러분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힘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 충청권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바로 대전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나누어지는 교통의 요지이죠.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가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카이스트가 있는 대덕 연구단지도 유명하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대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행복시라고도 하죠. 중앙행정부처가 이전된 충청권의 혁신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죠. 위치를 표시를 안 했네요. 대전과 세종입니다. 세 번째 도시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입니다. 충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요. KTX의 분기점인 오송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충남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내포신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 사이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도시는 충북의 기업도시이고 충주댐이 위치해 있고 중원 고구려비로 유명한 충주입니다. 다음은 충북의 혁신도시입니다. 충북의 혁신도시는 진천과 음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대표적인 도시,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천안 삼거리로 유명한 천안입니다. 전철로 서울과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충청권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아산입니다. 아산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어서 전기전자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이고요.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역의 KTX역이 아산에 있다는 거, 온양온천으로도 유명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유명한 도시는 당진입니다. 당진은 1차 금속공업 발달, 즉 제철공업이 발달한 지역인데요. 현대제철이 들어오고 난 후에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제철공업이 발달하다 보니 남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도시 서산입니다. 서산은 현대오일뱅크가 있죠.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충남의 가장 서쪽 끝 태안입니다. 태안은 태안해양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고 지형학적으로 신두리 해안사구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해안사구에 있는 두흥습지는 람사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화력발전소가 많고 충남의 기업도시로 선정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보령입니다. 보령은 머드축제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태안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입니다. 과거 금강의 하항으로 유명한 강경, 그리고 젓갈로 유명한 이곳은 논산입니다. 다음은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고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석회암지대인데요. 충북의 제천과 단양이 대표적입니다.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지 단양에서는 밭에서 재배하는 마늘이 유명하다고 합니다.